이곳은 얼마 전 분양한 마포 힐스테이트 라첼스가 있는 5호선 애호개역 인근입니다. 마포 힐스테이트 라첼스는 공덕 1구역 재개발로 올해 상반기에 마포에서 가장 주목받은 아파트 분양이었습니다. 마포 힐스테이트 라첼스의 분양가는 25평형이 13억, 33평형은 17억, 43평형은 무려 20억대였습니다.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분양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웬만큼 돈 벌어서는 서울 신축 아파트 분양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청약 경쟁률은 어땠나요? 20평대, 30평대, 40평대 모두 최고 200대 1 수준을 넘어가는 엄청난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전체 평균으로 보면 경쟁률은 약 140대 1 수준입니다. 아무리 마포라지만 17억 분양가에 200대 1 경쟁률이라니 여기 입지가 그렇게 좋은가요? 공덕 1구역 재개발은 마포 중심부의 사실상 마지막 남은 재개발 지역입니다. 남쪽으로는 대흥역과 공덕역, 동쪽으로는 애호개역, 북쪽으로는 이대역에 이르는 지역이 대표적인 마포 신축 밀집 지역입니다. 아마 모두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마포 더 클래시, 마포 자이더 센트리지,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등등 신축 아파트들이 모두 이곳에 몰려 있습니다. 신축뿐 아니라 염리 삼성 레미안, 공덕 삼성 레미안 등 기축 아파트들도 함께 모여 있어서 하나의 큰 아파트 주거단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곳 입지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장점은 누가 뭐라 해도 교통과 일자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남쪽으로는 대흥역과 공덕역, 동쪽으로는 애호개역, 북쪽으로는 이대역과 아현역이 있습니다. 2호선, 5호선, 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입지입니다. 게다가 마포 자체에도 일자리가 많을 뿐 아니라 광화문, 여의도 출퇴근도 매우 가깝습니다. 서울 도심의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곳이 이곳 마포 일대의 신축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은 가격에 분양가가 책정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경쟁률로 청약이 마감된 것입니다. 그렇긴 해도 정말 분양가가 많이 부담되긴 하네요. 또 참고할 만한 이곳 입지의 특징은 무엇이 있나요? 마포를 볼 때 신경 써야 할 것은 뭐니 해도 언덕입니다. 제가 이번에 임장 다녀올 때는 대흥역에서 출발해서 애호개역으로 빠져나가는 루트로 마포를 한 바퀴 걸었는데요. 정말 걷는 동안 땀을 한 바가지를 쏟았습니다. 물론 날씨가 더운 것도 있었지만 워낙에 언덕이 심하다 보니 많이 걸은 것도 아닌데 체력이 실시간으로 빠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각 지하철역 입구에서 아파트 입구까지만 생각하면 거리가 그렇게 먼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단 단지 안으로 들어오면 나름 평탄화도 되어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어서 크게 언덕을 오르내리지 않고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평탄화를 한다고 해도 지형, 땅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다못해 단지 인근으로 유모차를 끌고 나가는 것은 조심스럽기 마련이고 아이들이 뛰어놀거나 차를 운전할 때도 신경이 쓰이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마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모든 것이 다 좋지만 언덕이라는 지형 하나는 꼭 직접 오셔서 걸어보셔야 합니다. 30평대 17억이라는 분양가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네요. 앞으로 로또 청약은 포기해야 할까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점점 쉬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허가 과정도 물론이지만 공사비 상승, 추가 분담금 상승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그런 리스크에 대한 비용을 모두 추가한 금액이 분양가로 책정된다는 것입니다. 서울, 수도권 요지의 땅에 아파트 지어서 무상으로 나눠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돈 벌자고 하는 사업들이며 결국 그 비용은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사비가 늘어난다, 추가 분담금이 늘어난다는 뉴스는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결국 그 비용이 마포 힐스테이트 라첼스 사례와 같이 모두 분양가에 녹아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급이 어려울수록 신축 아파트의 희소 가치는 올라가고 매매가와 전세가, 분양가 모두 상방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내 집 마련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울 수도권의 내 집 마련 수요자라면 일단 본인의 투자 성향을 잡아야 합니다. 똘똘한 한 채로 갈 것인지 투자와 실거주를 분리하여 공격적인 투자로 갈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현재 내 예산으로 갈 수 있는 지역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내 직장이나 생활 반경도 고려해야겠지만 아무데나 막 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지금도 오를 곳만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정 댓글의 링크에 웬만한 서울보다 좋은 투자처 한 곳을 소개드렸습니다. 30평대를 6억에 살 수 있고 갭 투자라면 2, 3억대로 알아볼 수 있는 곳입니다.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없는 돈을 뚝딱 만들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투자에 대한 내용은 그만큼의 리스크를 짊어져야 하는 곳들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일이 벌어지면 그것도 그것대로 문제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항상 현장을 걸으며 제가 발견한 숨어있는 보석 같은 입지들을 꾸준히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부동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